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분은 에너지는 무슨 뜻 같아요? 그냥 느끼기에? 평소에 보통 에너지라는 말을 언제 써요? 자, 그럼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이랑 에너지가 없는 상황, 언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에서, 그치? 맞아요. 에너지가 많으면 더 일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고 뭔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우리 에너지라고 하면 물리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거를 에너지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사실 요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는 배우게 될 건데 우리 그걸 안 하고 넘어왔잖아.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몰라도 괜찮은데 요 에너지의 특징은요, 일단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요게 특징이야. 일과 에너지도 전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이에서도 서로 전환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각각의 에너지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보고 뭐가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에너지의 종류로 우리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역학적 에너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핵 에너지,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화학 에너지라는 거 먼저 보면,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물질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다 되어 있어. 자,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광합성을 하면 뭘 만들어? 뭐가 만들어져? 광합성하면? 포도당 만들죠? 맞아요. 분명 이산화탄소랑 물밖에 없었는데 빛에너지 그 안에 끌어와서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들었거든? 그 포도당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를 포도당 안에 저장해 놓은 거야. 화학결합의 형태로. 그런 게 화학에너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화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화학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 전기에너지는 뭐겠어? 뭐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겠어? 전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인 거야. 전리에 의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에너지라고 한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열에너지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열. 우리 열에 대해서는 배우셨죠? 그 온도에 의해서, 그 따뜻한 거, 차가운 거, 그 온도에 의해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열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빛에너지는 뭐겠어요? 빛에 의한 에너지인 거야. 광합성할 때 빛에너지 쓴다며. 태양에 빛에너지 쓰죠. 얘도 에너지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핵에너지라고 하면 여기서의 핵은요, 원자핵 이야기할 거야. 원자핵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세 글자짜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어. 양성자랑 중성자랑. 맞아요. 양성자랑 중성자. 이 원자핵을 이루는 물질들, 그 입자들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핵에너지라고 할 거고요. 핵 분열이나 핵 융합. 핵이 어떻게 하는 거겠어? 뭔가 나뉘는 걸 거야. 뭔가 작아지는 걸 거야. 핵 융합은 뭔가 커지는 걸 거야. 그치? 이런 거 할 때 우리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때 에너지도 우리가 핵 에너지다라고 할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에너지들. 일단 화학 에너지부터 핵 에너지까지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적 무언가에 의한 에너지, 전기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열에 의한 에너지, 빛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원자 핵. 그치? 각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 우리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야. 운동이 뭔데? 운동하는 게 뭐야? 운동하는 물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움직여 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야지. 그치? 시간에 따라서 어디론가 움직이는 거, 그거 우리 운동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면 속력이 있을 거야. 속력 있는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다라고 하고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좀 어렵게 써있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높이가 있으면 그 높이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이게 왜 얘가 여기에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얘를 떨어뜨리면, 바닥에 뭔가 물체가 있었다고 할 때 얘를 떨어뜨리면 그 물체를 치겠죠. 그치?
아니면 무거운 추가 있었어. 볼링공 같은 거 있었다고 쳐보자. 밑에 압정 같은 거 박혀 있었는데 내가 딱 떨어뜨리면 압정을 바닥으로 박을 수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 높이에 있을 때도 얘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할 거고요. 그 위치에서 가지는 에너지라고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조금 어려운 말들은 일단 그냥 놔둘게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의해서 있었던 에너지다. 요거까지만 생각해주고, 사실은 그 위치라는 게 높이뿐만 아니라 이 상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요 전기력 상태에서도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탄성력은 뭔지 기억나시죠? 용수철. 요 탄성력에 의해서도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요런 여러 가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얘네를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부르는 거야.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 이게 역학적 에너지다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실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문제 풀 때는 안 나오던데, 이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 줄이라는 거 쓸 거예요. 대문자 J 쓸 거고요. 줄이라고 읽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옆에 있는 작은 거 좀 더 보면, 낮은 온도의 물체랑 높은 온도의 물체 중에 어디에서 있다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차가울 때랑 뜨거울 때? 그치, 높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에너지 누가 더 많은 거야? 온도가 높을 때. 오케이? 열 에너지가 많을 때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빛 에너지다라고 하면 뭔가 어려워 보이는 거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딱 봐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은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냥 빛이 이거랑 이거 성질 모두 다 갖고 있다. 요 정도만 상식으로 알아주고, 요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면 배우게 될 거라서 일단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요 그림 모르셔도 돼요. 단지 파동처럼 볼 수도 있고 입자처럼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요 문장 자체는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요 페이지에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사실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서 각각이 뭔지 한 번만 연결해보고 단어들 위주로 외워주시면 돼요. 개념들 위주로.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그 중에서 핵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핵 반응. 저기에 핵이 뭐라고? 어떤 핵? 그냥 핵이 아니라 원자핵. 그치? 원자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원자핵을 이루는 거 뭐랑 뭐였다고? 양성자랑 중성자랑. 이거 두 개가 만나서 원자핵을 이루고 있었는데, 얘네 둘이 만나 있다는 건 지금 그 포도당 만들 때도 화학 결합하고 있는 그 사이에 에너지가 있었다고 했었지. 그것처럼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나서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결합하고 있을 때 가지는 그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냥 결합 에너지다. 결합하고 있을 때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름 다 쉬워요. 결합하고 있을 때 에너지인데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 만들 때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결합 에너지는요, 철에서 가장 커요. 아이고. 철에서 가장 커. 요 내용 우리 통합과학 1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물리화학 말고 요 내용 다시 나오기 때문에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가장 큰데 가장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얘가 제일 안정적이라는 거야. 제일 안정적으로 지금 있는 게 철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안정적인 거 우리 잠깐 맨 처음 수업으로 돌아가서 비활성 기체의 안정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원자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다 그랬지. 안정적인 걸 따라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도 다른 원자핵들이 어떤 원자핵을 따라하고 싶어 하겠어? 철 원자핵 따라하고 싶은 거야. 안정적이니까.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이어서 가벼우면 막 합쳐져서 철처럼 되려고 하는 거고, 무거운 애들은 막 버려서 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철 원자핵처럼 되려는 거야. 자, 그러면 가벼운 것끼리 뭉쳐서 철 원자핵처럼 되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뭉치는 건 핵융합인 거예요. 쪼개지는 건 핵분열인 거야. 단어 어렵지 않죠? 자, 철 원자핵처럼 되고 싶어. 왜? 철이 제일 안정해. 철 원자핵이 제일 안정해. 왜? 결합 에너지가 가장 커요. 오케이? 그래서 철처럼 되려고 쪼개지는 건 핵분열, 합쳐지는 건 핵융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할만하지? 아닐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요게 핵반응이야. 그래서 핵융합하고 핵분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핵반응이다 이렇게 부를 건데, 이 핵반응에서 중요한 건요, 질량이 보존되지가 않는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질량이 바뀌면 안 돼. 물체가 타고 나면요, 가벼워지는 것 같은 건 여러 가지 기체로 날아갔기 때문이야. 그 기체를 다 들고 와서 우리 무게 재면 똑같아야 돼요. 질량이 변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항상 질량이 보존돼야 돼요. 그런데 핵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을 거야. 질량이 보존되지 않았다는 건 질량이 무언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무언가로 바뀌는데 뭘로 바뀌느냐? 에너지로 바뀔 거예요. 놀랍게도 질량이랑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어. 전환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핵반응 일어나게 되면 여기 반응 후의 질량 합이 반응 전보다 작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량이 줄어든 거지. 그 감소한 질량, 이 감소한 질량을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요. 이 앞에 델타는 그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 이 질량 결손, 없어진 질량은 뭘로 바뀐 거다? 에너지로 바뀐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바뀌는 에너지의 양이 뭐냐? 혹시 E는 MC 제곱이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거 하면서? 안 들어봤을까요? 혹시 안 들어봤으면 과학책이나 이런데 이거 써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이거예요. MC 제곱만큼. C는 빛의 속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빛이 엄청 빠르지? 가장 빨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아주 조금 줄어들어도 빛의 속력에, 그냥 빛의 속력도 아니고 빛의 속력의 제곱배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원자핵 자체는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럼 거기서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핵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질량 결손 자체는 진짜 눈에 띄지도 않을 거예요. 아주 작을 건데 거기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해주면 만들어진 에너지는 어떻겠어? 엄청 크겠죠? 엄청 커지는 거야. 아주 작은 질량 결손이라도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혹시 안 괜찮으면 어디가 제일 안 괜찮을까요? 괜찮을까?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자체가,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정말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전부 다 처음 보는 거죠. 그치? 전부 다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낯설 수는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혹시 여기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괜찮고, 다음 주에 좀 일찍 오셔서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단어 하나하나 익숙해지면서 복습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건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왜 했냐? 핵융합과 태양 에너지 되어 있잖아. 태양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태양? 자, 태양에서 에너지 나와요. 뜨겁잖아. 빛 나잖아. 에너지 나올 거야. 그 태양 에너지 이용해서 광합성 하는 거고, 태양의 빛 에너지 이용해서 광합성 하는 거고요. 그쵸? 태양열 이용해서 이런저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 태양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그게 핵융합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 태양 에너지가요, 핵융합 반응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핵융합 반응이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니까 핵끼리 달라붙는 거겠지? 수소랑 수소랑 달라붙어서 헬륨 만들 거야.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된다 되어 있는데 수소 원자핵은요 양성자 1개야. 양성자 1개로만 이루어진 거 수소 원자핵이라고 할 거예요. 수소 이온 하면 우리 수소의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죠. 그치? 플러스 1인데 요 플러스 1이 양성자 하나 있는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1개가 될 건데 요 헬륨 원자핵은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4개였는데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합쳐진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거다. 요런 반응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자핵의 종류 바뀌고 있어요. 핵반응 일어나고 있어요. 핵융합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할 거야. 그걸 우리가 4글자로 뭐라고 한다?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올 거야. 그치? 왜? 질량이랑 에너지랑 서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에너지가 얼만큼 나온다? 요만큼 나올 거다. MC 제곱만큼 나올 거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반응 과정에서 헬륨 원자핵 1개 만들어진 거 생성된 헬륨 원자핵 1개랑 원래 있었던 수소 원자핵 4개 중에 질량이 얘가 더 큰 거야. 수소 원자핵 4개가 더 컸던 거야. 뭐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 발생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방출될 거다.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될까? 태양. 역학적 에너지? 아닐 것 같지 않아? 어떤 에너지? 태양열. 태양빛. 오케이? 열과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을 거예요. 자,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의 질량 합은요 이만큼이래. 맞아? 자, 근데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어떻대? 더 작아요. 맞아? 얘네가 핵융합하면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었더니 질량이 감소했어. 우리가 이걸 4글자로 뭐라고 한다?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뭐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될 거다. 태양에서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고 있다? 열과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고 있더라.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 10분 쉬었다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일단 먼저 10분 쉴게요. 자, 우리 다시 위에서부터 갈 거예요. 자,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고 태양계 중심에 위치한 별이죠. 그쵸? 자, 얘는 수소 75% 정도, 74% 정도랑 헬륨 25%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3대1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태양 중심부의 온도 매우 높아요. 얼마인지 몰라도 일단 매우 높다. 그리고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플라즈마라는 상태로 존재할 거거든요. 이 플라즈마라는 건 뭐냐면 원자핵이랑 전자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요거야.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얘네가 원자 상태로 안정적으로 전자랑 원자핵이랑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원자핵이랑 전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이 융합해서 원자핵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핵융합 반응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자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런 반응이 원자핵이랑 원자핵이 만나는 게 힘들 텐데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일어나면 수소 원자핵 4개랑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 건데 우리 밑에 보면 좀 그림 어려워 보이게 나와 있는데 무시할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개 모여서 이렇게 생긴 헬륨 원자핵 만든다. 이것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요 양성자 연쇄 반응도 생각 안 할게요. 생각 안 하고 그냥 4개 만나서 1개 된다. 요 그림이랑 여기 있는 내용 둘 다 무시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원자 질량 단위라는 거 요거 하나만 더 보면 여기 지금 보면 U라는 거 붙어있지. 소문자 U. 읽을 때도 U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 우리 원자 질량 구하는 단위고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킬로그램 쓸 수가 없잖아. 그램 쓸 수가 없죠. 그래서 U라는 거 사용하는 건데 U라고 읽는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일어나게 되면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더라. 만들면서 질량 감소하는 질량 결손 나타날 거고요.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될 거다. 까지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핵 반응식이라고 있어요.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하면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였지. 핵 반응식은 어떤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겠어? 핵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핵 반응을 반응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이거를 우리가 핵 반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핵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핵 반응 전후에 양성자수 합 같고요. 중성자수 합도 같아야 돼요. 양성자수 합이랑 중성자수 합이랑 같아야 된다. 우리 화학 반응식 할 땐 반응식이랑 반응물이랑 생성물에서 원자의 종류랑 개수 바뀌면 안 됐었어. 혹시 기억날까? 원자의 종류랑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때는 양성자수 합 같아야 되고 중성자수 합이 같아야 된다. 여기 예시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수소 1번 원소라는 거야. 1번이라는 거 뭐에 의해서 정해요? 뭐의 개수? 전자 말고 양성자. 왜냐면 전자는 잃어버리면 수소 이온이야.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양성자 개수거든요. 그래서 원자가 될 때는 사실 전자 개수도 맞는데 이온이 돼도 걔 원소의 종류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성자 개수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양성자 개수가 1개라는 거야. 수소죠. 양성자 개수가 1개야. 수소야. 양성자 개수가 2개인 헬륨. 맞을까요? 오케이. 밑에 써져 있는 거 우리 양성자 개수고요. 위에 써져 있는 건 우리 질량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성자랑 양성자 개수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나와 있는데 이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합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중성자가 요거 여기서는 몇 개예요? 이 수소에서 양성자 1개인데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2개니까 중성자는 1개지? 중수소라고 이름이 있긴 한데 일단 1개고요. 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3인데 양성자가 1이니까 중성자는 몇 개? 2개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4인데 양성자가 2니까 중성자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요거는요 중성자라는 뜻이야. 중성자 1개예요. 옆에 나와 있어요. 이거 중성자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러면 반응 전이랑 반응 후에 중성자는 몇 개야? 둘 다 3개죠. 합쳐서. 자, 그 다음에 양성자도요. 반응 전에 2개고요. 반응 후에 2개고요. 반응 전이랑 후에 양성자 합도 똑같고 중성자 합도 똑같은 거죠.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핵 반응에서 이제 방출된 에너지가 클수록 질량 결손이 크다. 질량 결손이 클수록 방출된 에너지가 크겠죠? 맞아? 그럼 방출된 에너지가 큰 거 보면 질량 결손이 클 거라는 것도 추론 가능하죠? 어느 쪽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질량 결손이 클수록 방출된 에너지가 크다도 맞는 말이고 방출된 에너지가 클수록 질량 결손이 크다도 맞는 말인 거예요. 오케이? 됐을까요? 여기까지? 핵 반응?
자, 그래서 이런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봤어.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태양 에너지는요, 지구로 올 때 복사의 형태로 올 거예요. 사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로 퍼져나갈 때 복사의 형태로 올 거야. 복사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복사? 열 할 때 배웠는데. 맞아요. 입자의 도움 없이 열이 그냥 가는 거. 그 얘기거든. 자, 얘도 복사의 형태로 얘 자체가 움직일 거야. 복사의 형태로 이 에너지가 움직이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태양 에너지라고 해도 괜찮긴 해요. 근데 우리 중간고사에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단어가 다시 나올 건데, 그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꼭 써야 돼가지고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단어로 기억할게요. 자, 근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아주 일부분이야. 조금만 도달을 할 거예요. 20억 분의 1 정도. 아주 조금만 도달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로 탄소의 순환을 일으켜요. 그 중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 해수의 순환 배웠어요. 해수의 순환, 그치?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희도 덥지. 그쪽에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추운 쪽으로 올려보내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수 순환하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에 대한 얘기는 중3 때 우리 중간고사에서 바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기도 일단 순환할 거야.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 중3 때 다시 이야기해 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과학 1에서 하셔야 돼서, 탄소가 순환한다 라는 건데, 얘는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체로 이동하면 포도당 되겠지. 맞아? 포도당 되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이 묻혀서 화석연료, 석탄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태워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녹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탄소라는 물질은, 탄소라는 원자는 사라지지 않아. 그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계속 순환하게 될 건데, 이 순환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서 지금 거의 아는 게 없는 거거든? 다 배웠다는 전제로 여기에 설명이 있어.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안 배웠잖아.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 두 개 일으킨다까지만 기억하고,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뭐야? 뭔가 순환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순환하는 거, 뭔가 순환의 근원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줄게요. 일단 이거 두 개 문제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랑 해수가 순환하면서 저희도 뜨거운 거, 그 많은 에너지 위쪽으로 보내주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탄소라는 이 물질 같은 거 순환하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순환하는데 이 태양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요거까지만. 지금 이것만 알게요. 더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 태양 에너지가 있을 때,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 흡수하면 물이 증발할 거야. 증발하게 되면 얘가 다시 물방울이 되면서 구름이 되겠죠. 구름은 물이지, 액체예요. 물방울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비나 눈으로 돌아오는 거. 얘가 증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체가 됐다가 다시 액체가 되는 거. 이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전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 그러면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도 전부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비 오는 거, 그 다음에 바람 부는 거, 파도 치는 거 전부 다. 정확하게 우리 아직 설명할 수 없으나 전부 다 이 기상현상 때문에, 기상현상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이 기상현상들. 그 다음에 광합성 하는 거, 태양 에너지 필요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광합성한 이 식물이 묻혀서 화석 연료가 됐어. 그치? 애초에 이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에너지도 식물이 태양 에너지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거야. 그 다음에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아시죠? 그쵸? 요것도, 요런 발전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더라. 오케이? 태양광 발전이다 라고 하면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가 우리 태양광만 발전하면 뭐 생겨요? 뭐 얻으려고 발전하는 건데? 전기 얻으려고. 그렇지 않아? 맞죠? 그러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네? 맞아? 태양열 발전하면 태양의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문장이 뭐였냐면 에너지가 서로 전환된다는 게 요 뜻인 거야. 태양 열 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고요. 빛 에너지 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끼리 전환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요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깊게 몰라도 돼요. 일단 괜찮아요. 요런 내용들이 있구나, 요런 단어들이 있구나가 우리 선행의 목적이니까 딱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도 풀릴 거거든요. 문제 어려우면 그냥 가져오세요. 괜찮으니까.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요거 문제 개념 완성 먼저 볼게요.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 에너지다. 자, 원자 핵이 서로 결합하는 거야. 서로 달라붙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핵 뭐라고 한다? 핵 융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 줄어든 질량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대부분의 근원 뭐 쓰시면 되겠어요? 어떤 에너지? 태양 에너지. 자,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 이용해서 식물이 당, 포도당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광합성이라고 한다. 빛 가지고 합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태양을 이루는 주성분은 수소랑 헬륨이다. 맞아요. 수소가 74, 헬륨이 25로 쓰여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 맞아?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없을까요? 아니요. 그때 문장 다시 앞에 보시면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서로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서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액이 핵융합할 때 반응 전이랑 후의 질량 합이 같다. 핵융합 일어날 때 틀렸죠? 질량이 감소하겠죠. 질량 결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이 얘기를 안 하고 왔네.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요. 뭐 얘기하러 다시 돌아갈 건 없고 중심부에서 일어난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통합과학 1에서 지구과학 파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태양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모두 지구에 도달한다. 모두 아니었고요. 20억 분의 1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아주 조금만 도달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고르기 가시면 태양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원동력. 화학 반응이겠니? 수소 핵융합 반응이겠니?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몇 개 만드는 거다? 1개 만드는 거다. 4개가 2개 더하기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 1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 전후의 양성자 수의 합은 같다. 자, 그 다음으로 물체의 질량이 요만큼 감소한대. 질량 결손 요만큼.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둘 중에 뭐예요? MC 제곱만큼이다. C는 빛의重力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태양의 중심부는요.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온도가 높아서 수소가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게 되더라. 이게 뭐다? 원자핵이랑 전자랑 떨어져 있는 상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으로 인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핵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성자 수는 몇 개겠어? 양성자가 2개인데
두 개 합쳐서 3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성자는 1개겠죠? 자, 그 다음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의 질량 합은 요만큼이었는데 얘네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액이 됐더니 이렇게 됐대. 그럼 질량 결소는 얼마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개 빼주시면 돼요. 빼면 얼마야? 맞을까요? 그냥 뺄셈 하시면 돼요. 질량 결손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빼면 돼. 둘의 차이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순환 방식 2가지. 우리 배운 거 2가지였죠. 대기랑 그리고 해수의 순환. 그 다음 탄소 순환.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 태양 광 발전이야. 광이면 빛이야, 열이야? 빛이죠?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거다. 됐을까요? 이거 한참 있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펼쳐보시면 다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꼭 봐주세요. 알았죠? 내일이나 월요일에 계약하기 전에 꼭 한번 봐가지고 안 까먹게 다시 한번 기억 꼭 해주시고 우리가 뒤에 조금만 더 나갈 건데 이 페이지까지만 내용을 할 거거든? 다음 페이지는 다음 주에 합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번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전자기 유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여러분 그 3학년 6단원에 나올 거예요. 전자기 유도. 그래서 2학기 때 배울 거니까 미리 배워두시면 되는데 전자기 유도다라고 하면 일단 읽어보면 코일과 자석의 상대 운동으로 인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야. 전류가 흐를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움직여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 운동으로 인해서 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코일이 멈춰 있는데 자석이 움직여. 상대 운동 있는 거예요? 자석이 있는데 코일이 움직여도 상대 운동 있는 거예요. 둘 다 멈춰 있으면 없어요. 그러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면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둘이 생각했을 때는 따로 뭔가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죠. 오케이? 이 경우에 상대 운동 오케이. 이 경우도 오케이. 근데 멈춰 있으면 아니고요. 요렇게 움직여도 아니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운동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거야. 이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코일랑 자석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요 상대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를 거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건전지 달려있니? 여기 옆에 그림? 안 달려있어. 그치? 건류계는 전류 흐르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코일 있어요. 우리 코일 그 2학년 때 배우셨죠? 감아놓은 거. 코일 있고요. 자석 있어요. 자석을 왔다 갔다 해볼 거야. 자, 자석을 가만히 들고만 있을 땐 건류계가 안 움직여요. 전류 안 흐른다는 거야. 근데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해서 방향은 좀 바뀌지만 어쨌든 바늘이 움직일 거야. 바늘이 움직였다는 건 전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 코일이랑 자석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 서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고요. 자,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문장 보시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 양단에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일어날 때 이 전류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이잖아, 그치? 자, 이 능력이잖아, 그치?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뒤에 보면 전압과 같은 차원의 물리량이다 되어 있어. 사실 우리 아직 차원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물리량이 정확하게 개념이 잡힌 상황도 아니지만 쉽게 전압이랑 비슷하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해볼게요. 전압이 뭐였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걸 우리가 전압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얘도 뭐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비슷한 놈이다. 이렇게 하시면 해석되실까요? 모르는 단어 많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전압이랑 비슷한 거다.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건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오케이?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기전력이 언제 커지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이랑 비슷비슷해요. 자성이 강한 자석을 쓴다. 센 자석 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코일을 더 많이 감는다. 어디서 많이 봤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석 또는 코일을 빠르게 이동시킨다. 요것도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거라는 거야. 오케이?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큰 기전력이라는 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래서 요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빠르게 변할수록 코일에 큰 기전력이 생긴다. 요거를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선가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요게 이 뜻이었어.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유도전류에 방향이 있어. 여러분 전류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겼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자기장 생겼던 거 기억나요? 반대로 우리 이번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 걸 보는 거라서요.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이 유도전류가 생길 때 극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생기는 거 봤거든? 이번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 생기는 거 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극이 생길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가까워지면요 밀어내는 극이 위쪽으로 지금 요게 밀어내는 극이 가까운 쪽으로 올 거야.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어? 땡기고 싶어 하겠지. 위쪽이 극이 어떻게 될까? S극이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그 움직임에 내가 가까이 하고 있으면 밀어내고 싶어 할 거고 멀게 하고 있으면 땡기고 싶어 할 거야.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S극이 가까워지면 위쪽에 무슨 극이겠어? 밀어내고 싶어 하겠죠? S극이야. 멀어지면요? 땡기고 싶어 하겠지? 위쪽이 N극인 거예요. 요거까지 생각해 주신 다음에 이거 할 거야. 코일을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어디? N극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거 그대로 하실 거예요. N극 놓고요. N극이 위쪽이네. 그러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내 손가락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게 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맞아요? 반대로 얘는 위쪽이 S극이니까 뒤집어야겠네. 뒤집어주게 되면 안쪽에서 올라가고 있죠? 안쪽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류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 맞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극 먼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구해주시면 돼요. 극 구하는 거 서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극 만들어질 거고요. 서로 멀리 해주면 땡기는 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도 구할 수 있겠죠? 내용이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고 우리가 이거 자체를 지금 그 전자기 유도라는 거 자체를 처음 봐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유도전류는 언제 세기냐? 코일 양단에 기전력이 크게 생길수록 크대. 기전력 언제 커진다고? 자석을 센 거 쓸 때, 약한 거 쓸 때? 자석 센 거 쓸 때. 그 다음에 코일을 어떻게 감을 때?
많이 감을 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걸 빨리 움직일 때, 느리게 움직일 때, 빠르게 움직일 때 할 수 있겠죠? 그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질 거다. 왜 커지냐? 자기장의 변화가 빠르고 커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자기유도가 일어난다고 했었어. 그치?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를 거니까 변하는 자기장을 세고 크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전류가 강하게 발생할 거다. 크게 세게 발생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거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고요. 이 발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무선 충전기, 금속 탐지기, 전기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요거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아시긴 하셔야 되는데, 문제 풀 때 이거 필요하긴 했던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놓을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금속 탐지기 같은 거 생각해 볼게. 이 금속 탐지기 안에다가 자석 넣어 놓으면 금속이랑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 발생하겠죠. 그 발생한 전류로 소리 내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교통카드 판독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맞아요? 전류 발생했네요. 그거 가지고 이용한다.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예시도 있구나 정도 생각해 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라 저기 뒤에 넘어가서 OX 퀴즈 한번 볼게요. 자,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맞죠? 자, 자석의 코일이 접근할 때 상대 운동이 발생했죠? 발생하게 되면 자기장이 변할 거고요. 그러면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전자기 유도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석을 코일에 빠르게 접근시킬수록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빠르게 접근시키면 세기도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석이 코일 속에 정지해 있을 때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른다. 정지해 있대.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왜? 자기장이 안 변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흐른다. 가까이 갖다 붙였더니 밀어내는 극 생기고, 이렇게 멀리 했더니 땡기는 극 생긴다 그랬지?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7번 갈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가 발전기인데, 사실 이거 다음 주 내용이긴 하지만 발전기가 이런 거구나 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르게 연결하기 말고 둘 중에 고르기 위해서 3번. 자석의 N극이 코일에 접근할 때랑 S극이 코일에 접근할 때. 자, N극이 접근하고 있으면요, 위쪽에 뭐가 생겨? N극 생길 거예요. 자, S극이 접근하고 있어요. 위쪽에 뭐가 생겨? S극 생길 거네요. 그러면 극이 반대니까 유도전류의 방향도 반대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기가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가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여기 81쪽, 120쪽 우리 숙제 일단 요거 1번부터 8번까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8번까지는 간단하니까 집에 가서 일단 해보고, 실력 형성 문제 1번부터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앞에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긴 해요.
뭔가 너무 처음 보는 문장이 있다. 그거 일단 빼놓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뭔 소린지 모르겠는 문장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뭐 이번에 먹이 그물 같은 거 우리 아직 안 배웠죠? 모르는 문장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아는 것만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이거 1, 2, 3, 4, 5 다 안 구해져도 기억, 니은, 디귿 아는 것만 동그라미, 아는 것만 X 치시고 1, 2, 3, 4, 5 답 안 구해도 아는 것만 동그라미, 모르는 것만 X. 아닌 것만 X. 아직 모르는 거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일단.
1, 2, 3번 먼저 볼게요. 자, 1번부터.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는 건데요. 자, 우리 일단 이 중에서 알고 있는 거 2번. 1번 일단 모르겠어. 2번. 알아. 맞아 틀려.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이다. 맞는 말이죠?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구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일으킨다고 했죠? 3번 일단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얘기예요. 저런 얘기 한 적 없죠? 그치? 수소 얘기는 했지만 생성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 한 적 없으니까. 자, 그러면 5번. 태양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태양 중심부에서 뭐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어떻게 된다? 질량 감소하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방출될 거라니까. 빛과 열의 형태로.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1번, 3번 구할 수는 있어요. 일단 그냥 설명만 하면 화산활동은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이용해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거 쓸 거고 태양 내부에서 수소는 계속 생성되지 않고요. 수소 그냥 원래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춰요. 그냥 그렇구나. 답은 일단 1번, 3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2번, 4번, 5번이 맞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 1번 맞아요? 틀려요? 사실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안 배웠어요. 그쵸? 근데 요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건데 모두 반사되는 건 아니고요. 답은 일단 1번이고요. 지구에서 그 표면에서 흡수된 친구들도 있고요. 반사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흡수했다가 다시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을 통해서 생명체에 저장된다 되어 있는데 요 태양 에너지 이게 무슨 뜻이냐? 먹이 그물은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물을 이야기할 거거든. 쉽게 생각하면 태양 에너지 가지고 식물이 포도당 만들었어. 그 에너지를 초식동물이 먹을 거야. 그것도 육식동물이 먹을 거예요. 에너지들이 태양 에너지가 와서 포도당 만들었는데 에너지 됐는데 그거 먹고 하면서 전달되고 있는 거야. 그 태양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태양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거는 아는 얘기죠. 맞는 말이지 이건. 요거는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5번, 4번 일단 넘어갈게요. 5번. 광합성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 화학 에너지 어디에 저장돼 있는 거라 그랬어? 포도당. 포도당 탄단지 중에 뭐에 속해? 탄수화물에 속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공통점이 뭐였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였어요. 기억날까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니까. 에너지 들어있다니까. 오케이? 요 빛에너지,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4번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졌어. 헬륨 원자핵 1개가 될 거예요. 자, 핵 분열 반응인가요? 핵 융합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보존되고 있나요? 질량 보존 안 될 거예요. 그쵸? 질량 결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뭐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빛과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가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화력발전소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고요.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이랑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 둘 중 누가 더 커? 반응 전인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이 더 크죠? 같다는 아니겠네.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4번, 5번도 거의 다들 푸셨을까요? 이어서 해볼까요? 4번. 자, 핵 반응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진대. 이걸 뭐라고 한다? 핵 분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합쳐지는 건 핵 융합이라고 한다. 단어가 직관적이죠, 그쵸? 핵 분열이랑 핵 융합이 있는데요. 자, 일단 핵발전소에서 뭐 일어나는지 우리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건 모른다 치고 넘어가고요. 자, 니은은 태양에서 일어난다. 맞아, 틀려. 태양에서 일어난다, 핵융합. 무슨 핵융합 일어나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아니요, 둘 다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럼 적어도 1, 2, 3, 4, 5 중에 답은 뭐겠어? 답은 3번일 거야. 니은이 없네요, 그쵸? 일단 기억 맞는 얘긴데 우리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학생 A,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이게 광합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태양에너지로 인해서 일어난다. 요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 태양에너지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풀어볼까요? 6번부터 10번까지를 잠깐만. 그거 말고 10번만 풀어볼게요. 10번 그 뒤에 11번, 11만. 자, 10번 풀었을까요? 기억 보시면 N극이 가까워지고 있네. 왼쪽에 어떤 극 생기겠어? 왼쪽에 N극 생겨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쪽에 N극이 생겨요? 멀어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N극 생길 거야. 왜? 왼쪽에 S극 생길 거거든. 자, 그 다음에 D극은요? S극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왼쪽에 S, 오른쪽에 N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S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왼쪽에 N, 오른쪽에 S 생기겠네요. 그러면 오른손 가지고 엄지를 N극에 놓고 내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으로 찾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N극 놓고 감아주었더니 어떻게 돼? 바깥쪽에서 올라가는 방향, 안쪽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전류가 기억, 맞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N극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감아쥐는 거. 앞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위쪽에서 올라가고요. 그러면 전류 방향 제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극 볼게요. D극도 지금 니은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 똑같아야겠죠? D극도 맞네?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랑 극이 똑같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리을도 틀렸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1번은 문제 간단하죠? 전류 언제 흐른다? 기억에서만 되는 거죠? 맞아요. 정지에 있고 정지에 있고. 여기서는 유도전류 흐르지 않을 거예요. 기억에서만 흐를 거봐. 자, 그러면 우리 오늘